네, 예비 재수생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수정쌤입니다. 자, 오늘은 독학재수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하는데요. 독학재수는 한 10년쯤 전부터 목동에서부터 시작됐고 그런 학원들이 점점 늘어나더니 이제는 재수하는 학생의 절반 정도 이상이 독학재수를 선택하는 상황이고요. 또 우리 공부하는 학생들은 독학재수 하겠다는 학생들이 되게 많아서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경험한 얘기 해드리려고 합니다. 여러분이 독학재수라는 게 재수의 한 종류니까 또 비교적 비용이 적게 드니까 많이 선택하는 방법인데요. 제 경험으로는 독학재수가 성공 확률이 가장 압도적으로 낮습니다. 여기에 독학재수라는 말은 순수하게 혼자서 독서실 다니면서 공부하는 경우도 있고 독학재수 학원을 이용하는 경우도 있으니까 두 부분을 나눠서 얘기를 하겠습니다. 제가 한 5년쯤 전에 노원의 재수학원에서 수업을 할 때예요. 학원을 한 2달 정도 다니다가 카페에서 공부를 하겠다면서 학원을 그만둔 학생이 있었거든요. 정말 많이 붙잡고 안 된다 했지만 결국은 공부하겠다고 그렇게 나갔어요. 그리고 그 아이의 친구들을 통해서 소식을 간간히 들었는데요. 카페에서 이어폰 끼고 음악을 들으면서 공부하겠다. 혹은 독서실 가서 공부하겠다. 이런 학생들 은근하게 많습니다. 혹시 가정 형편이 어려워서 그런 학생들이라면 그나마 기특한 부분이 있는데요. 그런 학생들에게도 조언을 하자면 당장 재수하는 비용이 조금 들더라도 재수를 해서 온전하게 재수를 해서 대학을 잘 가는 게 효도이지 재수하는 기간 동안의 비용을 아끼겠다고 해서 시원찮은 결과를 부모님께 보여드리는 것보다는 제대로 재수하는 게 훨씬 더 좋습니다. 어쨌든 그 학생은 그 다음에 삼수하던 해 다시 학원에 와서 제가 작년에 어떻게 공부했니? 라고 해서 물어본 내용들입니다. 혼자 독학 재수를 하겠다고 카페를 가면요. 점점 카페에 가는 시간이 늦어집니다. 그리고 카페는 일찍 문 열지도 않아요. 나중에는 오후 2시에도 나가고 3시에도 나가고 대신 저녁에 집에 오면 잠자는 시간이 늦어져요. 그러니까 독학 재수 스스로 공부하는 재수를 하려면 자기 컨트롤이 엄청 잘 되어야 하고 그럼 보통 또 학생들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저는 이제부터 공부 열심히 할 거예요 라고 하지만 사람이 그렇게 쉽게 변하진 않아요. 그리고 변한다고 하더라도 조금씩 변해가는 거지 그렇게 한 번에 다 변할 거라고 예측하고 나는 작년에 나와 달라 이렇게 예측하는 건 조금 무리가 있어요. 지난 5년 정도 중학교 시절 이후에 고3까지의 시절 동안 자기가 얼마나 자기 인내력이나 절제력, 계획을 실천하는 실천력이 강한지 스스로 냉정하게 물어봐야 됩니다. 두 번째는 혼자 공부를 하니까 되게 외로워요. 공부를 누구랑 같이 하는 건 아니지만 재수학원에서 옆에 누군가가 있으면 경쟁자이기도 하면서 누가 옆에서 공부를 열심히 하면 나도 열심히 해야지 라는 마음이 들 텐데 혼자 카페에서 공부를 하거나 혼자 독서실 가서 공부를 하면 가끔 틈틈이 어떤 정보 교환도 해야 되고 이런 사람들이 옆에 없으면 되게 외롭습니다. 외로우면 이제 다른 생각을 하기 시작해요. 그래서 핸드폰을 되게 많이 사용하고요. 또 대학교 간 친구들도 심심찮게 만납니다. 그리고 학원에서 공부를 하면 선생님이 와서 어디 책 펴 해서 오늘 여기 공부하자 해서 진도가 계획한 대로 무조건 나가지잖아요. 근데 혼자 공부를 하면 책의 진도가 잘 안 나갑니다. 게다가 자기가 공부하기 편한 과목만 계속 하는 경향이 있어요. 그래서 국영수 탐탐에 과목별 불균형이 심해집니다. 그건 자기도 모르게 그렇게 되는 거고요. 또 혼자 공부하면 6월 평가원이나 9월 평가원 등의 보통 재수학원에서는 한 달에 한 번 이상 시험을 봅니다. 자기의 실력이 어느 정도 있는지를 체크해야 되는데 혼자 공부하는 학생들은 그런 과정을 건너뛰어요. 그리고 혼자 이렇게 위안을 하죠. 나는 수능만 잘 보면 돼 라고 하지만 그런 입시 일정을 잘 못 챙기는 학생이 수능을 잘 볼 확률은 매우 적습니다. 결국은 혼자서 공부하는 독학재수는 무인도에서 혼자 사는 거하고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오늘날에 있어서 공부는 다 정보전이거든요. 그 정보를 얻을 수 없게 스스로 차단해버리면 잘 안 되는 거죠. 학원을 다닌다는 것의 장점은 물론 수업료가 비싸긴 하지만 그 이외에 우리 학부모님이나 수험생이 생각하지 못하는 여러 가지 장점들이 있습니다. 일단 옆에 공부를 열심히 하는 친구들이 있어서 나에게 긴장감을 주는 장치도 있고요. 매일 정해진 시간에 공부를 한다는 것 자체가
스스로 나약하기 쉬운 인간에겐 되게 필요한 거죠. 그리고 진도가 꼬박꼬박 나간다는 것도 공부하기 싫어도 선생님이 끌어준다는 것도 좋고요. 또 저희 학원 같은 경우에는 시시때때로 상담을 합니다. 이 아이의 눈빛을 보면요, 요즘 공부에 관심이 없구나 하는 눈빛이 보여질 때는 상담을 통해서 환기시켜 주기도 하고, 그렇게 꾸준하게 재수하는 동안에 일관된 컨디션을 갖도록 도와주는 거예요. 그런 거 보통 우리 사람들은 혼자서 하면 잘 안 되거든요. 아까 재수를 혼자서 카페에서 공부하겠다는 학생은 재수 끝에 현역보다도 더 점수가 안 나왔고요. 삼수는 저희 학원에 와서 온전하게 공부를 해서 경희대를 일반 공과대학을 갔습니다. 다음, 고진만이 1등급인 학생은 뭐냐면, 혼자서 독학재수를 하는 것의 장단점은 이미 말씀드리고 있어요. 비용이 거의 들지 않지만, 역시 몇 년 전에 어머님과 함께 상담 온 학생이 있었습니다. 그 학생은 이미 혼자서 재수하고, 그리고 삼수를 했고, 이 학원에 사수를 하러 왔는데, 현역, 재수, 삼수 동안에 성적이 거의 변하지 않아요. 이 학생의 논리는 뭐냐면, 자기는 학원 다니는 게 부담스럽고 혼자 공부하는 게 좋다는 거예요. 어머님은 제발 학원 좀 다녀라, 학원 좀 다녀라 사정을 해서 학원에 입학 상담을 하러 온 거였는데, 이 학생의 특징은요, 새벽 공부를 즐긴답니다. 주로 밤 10시부터 공부를 시작해서 아침에 10시쯤에 공부를 끝내고 그때부터 잠을 자요. 완전히 지구 건너편의 생활을 하는 거죠. 보통 사람들하고 주야가 바뀌어요. 수능 시험을 새벽에 보진 않잖아요. 어쨌든 그런 생활이 편한데 학원에 와서 짜여진 규율 아래서 생활하는 것도 힘들고 하니까 독학으로 사수를 하겠다는 거예요. 엄마는 막 속이 타 들어가죠. 이 학생은 결국 학원에 와서 일주일 정도 공부하고 바로 그만뒀습니다. 그 이후로는 결과가 어떻게 됐는지는 모르겠어요. 관리형 독학재수학원, 요즘에 정말 세상에 많고요. 이미 그냥 보통 재수학원들도 학생들이 수업료는 제대로 다 내고 선택해서 들을 수 있게 시스템이 바뀌어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학생들이 뭔가를 자기가 선택하고 하고 싶은 것만 하고 이러니까 좋거든요. 그런데 저는 우리 20살 정도의 수험생의 온전한 판단력을 믿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공부는 내가 요 과목 편하고 요 과목은 내가 혼자 해도 되고 이런 스스로의 판단력을 믿지 않아요. 왜냐하면 그렇게 결국은 자기가 하고 싶다는 공부를 일부 과목만 하고 나머지는 혼자 공부하고 이렇게 했는데 수능날 보면요, 그 결과는 예상과는 너무도 달라요. 그리고 지금껏 고3 시절 동안 여러분이 원하는 공부를 했잖아요. 그렇게 원하는 공부를 해서 실패했다면 뼈 아프겠지만 내가 어디서부터 판단이 미스였는지, 대부분 그 판단 미스는 나는 잘할 수 있을 거야 라고 하면서 행동하지 않는 것에서 출발하는 거죠. 요즘에 성행하는 독학재수학원은요, 학원의 기본적인 외형은 재수학원하고 똑같습니다. 아침에 일찍 학원에 등원하고 시간마다 종을 치고 점심 먹고 저녁 먹고 끝나면 집에 오고, 이런 외형적인 건 똑같은데요, 학습 부분만 다릅니다. 재수학원은 수업을 하루 종일 꽉 짜여서 하는데, 요즘에는 재수학원에서도 학생들이 수업 많이 하는 거 원치 않아서 수업 시간이 점점 전보다는 줄어들고 있고, 독학재수학원에서는 주로 아이가 스스로 인강을 듣고 또 그게 부족하다고 하면 현강을 대치동 같은 경우에는 큰 학원 가서 듣고 오기도 하고, 또 독학재수학원 내에 있는 선택 과목을 수강하기도 합니다. 장단점이 있는데요. 장점은 비용이 싸다는 게 장점이고 또 편하다는 것도 장점이 될 수 있는데, 단점은 제가 여기서 다 말씀드리기는 힘들지만 제일 큰 단점은요, 수능 공부는 배워야 돼요. 여러분이 혼자서 책 보고 해설지 보고 인강 보고 해서 느는 게 아니에요. 특히 성적이 2등급, 3등급 이하의 학생이라면 선생님에게 배우는 게 훨씬 더 빨리 수능의 메커니즘을 이해하는 거예요. 지금껏 고3 내내 인강을 들어서 실패했던 학생들은 진짜 자기 반성을 잘 해보기 바랍니다. 다음에 학습관리 면인데요. 여러분, 자본주의 사회에는 돈에 의해서 움직입니다. 진짜 잘하고 유명하고 실력 있는 선생님들은 독학재수학원에는 없어요. 왜냐하면 웬만한 재종 선생님들은 독학재수학원을 안 가요. 돈이 안 되니까 안 가는 거죠. 그럼 독학재수학원에는 누가 있냐? 나이가 좀 많이 들어서 이제 은퇴하시는 선생님, 아니면 경험이 아직 부족한 대학원생,
아니면 초짜 강사 이런 분들이 있을 가능성이 높아요. 아닐 경우도 덜어 있겠지만 자본주의는 정말 돈에 의해서 움직이는 사회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곳에 있는 선생님이 수능적 관점에서 유능하기는 쉽지 않고, 그러니 거기에 따라서 여러분이 예를 들면 수학에 대해서 고민이 있거나 지금 어떤 부분이 문제가 된다고 했을 때 그런 것들을 상담해 줄 선생님이 정밀하게 그 과목을 이해하고 있지 못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니까 표면적인 그런 상담만 되는 경우가 많겠죠. 어떤 학생이 독학재수에 어울리냐면 학습적인 부분에선 이미 작년 수능을 통해서 완성이 됐어요. 근데 내가 최상위권에 도전하든지 아니면 의예과를 도전하든지 이렇게 남에게 배울 필요가 거의 없어지는 그런 학생들이 어울리고, 나머지 한참 많이 배워야 되는 학생들은 독학재수하고는 어울리지 않습니다. 수험생 여러분에게 말씀드립니다. 내가 원하는 과목을 원하는 시간에 인강을 들으면서 공부하면 좋을 것 같지만, 인강 선생님은 여러분의 장점, 단점을 정밀하게 파악하고 이걸 개선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고민하고 그렇게 여러분을 위해서 노력하지 않아요. 그냥 모니터 속에서 자기가 좀 인기 있고 좀 잘해 보이게끔 강의를 하고 많은 기계와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재수학원을 다니면서도 인강을 맹신하는 학생들이 있는데요. 그런 경우도 효과가 좀 없죠. 왜냐하면 한 선생님에게 딱 그 스타일을 꾸준하게 배워야 되는데 인강도 듣고 학원 수업도 제대로 못하고 이렇게 좀 분산되기 마련이니까, 저라면요, 어느 학원을 다니든지 그 선생님의 방법을 믿고 추종하고 따르면서 그 선생님의 철학까지 본받으면서 딱 1년 올인하는 게 가장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어떤 재수 방법이 일방적으로 유리하다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결국은 가장 중요한 성패는 학생 스스로의 마인드에 달려 있긴 하거든요. 그런데 시스템적으로 보면 독학재수는 저렴하고 접근하기가 편리하다는 장점이 있대. 여러분은 내년에 재수한다면 저렴한 게 중요한 게 아니잖아요. 최대의 성과를 낼 수 있는 학습 방법이 뭔가를 찾는다면, 비록 조금 몸에 거추장스럽더라도 짜여진 학습 프로그램이 탄탄하고 아침에 일찍 부르고 안 나오면 혼내고 공부 안 하면 뭐라고 하고 이렇게 여러분을 꽉꽉 조여줄 선생님이 있는 학원에 가서 공부를 하는 게 훨씬 더 성공 확률이 높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재수도 여러분이 처음 하는 거예요. 이 길이 옳을 거라고 생각하지만 틀릴 경우가 많으니까 주변의 사례를 통해서 확실한 방법이라고 느껴지는 걸 선택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할게요. 수정쌤이었습니다. 안녕.